네, 2020년 10월 14일 핫 이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한국은행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 동결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 자체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한국은행 자체는 미국의 동향을 판단한 뒤에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금리 변동이라든가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 통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추경을 좀 진행하고 이제 채권 매입을 진행하는 거는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 시장이든 간에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현금의 유동화를 풀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살려내는 데 집중하는 거는 전 세계적인 상황 자체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제로 금리를 3월부터 이끌어내 갖고 한국은행은 좀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 상태죠. 예. 지금 통화 정책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금리는 0.5%에서 동결. 올해 성장률은 예상 경로에 있을 것으로 보이나 물가는 유가 하락과 수요 측 낮은 압력으로 인해 0%대 중반으로 전망.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좀 이따 차트 볼 때가 좀 중요한 건데, 사실 너무 이제 예상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예상안이 굉장히 쉬워요. 예상안이.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자체를 좀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당 기간 현 정책 기조 유지 시사. 이 부분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채권 통화 정책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자체 있을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대선이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도 이를 암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채권 투자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추경 후 단순 국채 매입 확대를 결정했듯이 금리 외 정책 수단에는 열린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 통화 정책 변화는 사실상 금융 안정 여부에 달려 있을 전망이며 국내외 금융 상황과 더불어 미국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사실 이게 핵심이죠.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여부.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미국 대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시장이고 그거 간을 봐야 돼요.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 변동하냐에 따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채권 금리가 미국보다 아니 이제 기준 금리가 미국보다 상당히 낮았다가 이번에 팬데믹 현상으로 뒤집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이나 이제 주식 시장 관련해는 안정성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금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이 펼쳐지면은 한국과 미국의 미국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 증시는 탄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탄력성 자체가 저하가 됩니다. 자금 자체가 외인 자금 자체 수요도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팬데믹 현상 때문에 미국에서 단숨이 제로금리 끌어내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은 미 증시가 살아남에 따라 궁극적으로 탄력성을 받는다. 이렇게 일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내용을 보자면은 뭐 앞으로 이제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죠. 예, 블루웨이브 시나리오. 이 부분을 상당히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써놨는데 블루웨이브 시나리오는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완전히 상하원까지 장악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바이든이 채권 시장에서 목적성을 가지는 게 채권에 대한 공급량 확대겠죠. 그럼 가격 하락 요인이고 채권 가격 금리는 상승 요인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 이 팩트 자체가 민주당 어제 나온 얘기 중에 바이든 시나리오를 얘기 드렸었죠. 바이든 시나리오 자체가 국채를 풀어버린다. 그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일전에 얘기했었던 YCC 대선 이후에 좀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부담 완화 및 팬더믹 여건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 감안한 트레이딩 타이밍 포착이 필요해 보임. 궁극적으로는 투자자금 회수 기간 확대 의견에 유지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을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 관점으로만 보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단순하게.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미국 시장을 고지 곧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고지 곧대로. 자, 지금 중앙선이죠. 중앙선. 중앙선, 여러분들 보신 중앙선은 색깔을 좀 바꿀까요? 파랑선으로. 파랑선은 여러분들 한국 시장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시장이에요. 나스닥 시장. 네, 2018년도 이제 초반이죠. 여기서 이제 좀 괴리가 있었던 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괴리가 있었던 거는 금리에 대한 역전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괴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또 달라요. 예, 여러분들. 미 증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다시 재역전이 펼쳐져서 미국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에 0.5% 유지 자체, 미국은 0에서 0. 0에서 0.25죠. 0에서 0.2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하는 한 미 증시에 대한 변동폭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언급드린 게 미국에 대한 이제 채널이죠. 여기서 그냥 그릴게요, 여러분들. 채널에 대한 구조 자체가 자,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채널에 대한 구조 자체가 이미 제 우상향적인 포인트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했었습니다. 저점이 형성이 된 거죠. 저점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저점 위치값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적인 그 랠리를 그려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거예요. 이게 깨지기보다는 이 채널 구성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통화정책 결정 났고, 지금 미 대선을 기다리는 시나리오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대선이 끝나야지 한국은행 통화정책도 어떤 판가름 자체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걸 대기하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2018년 20년도죠. 이제 팬데믹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미 증시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한국 증시를 결정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증시도 최근에 어떤 눌림장이 있었지만은 단순히 지난 3월 이후의 상승폭에 대한 조정 이 정도 관점으로 보는 거지 계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처홈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스탠스 관련해갖고 1년 전 그리고 지난달 2014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이버에 퓨처 치시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당일 수급 차트 공개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기술적 분석도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큰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